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오전 6시에 발표된 충격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2022년 7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부분이거든요. 이거 아파트 시장의 절대적인 악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의 원인은 금리 변화 부분입니다. 자, 금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 모든 시장 참여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금리 인상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어떤 기준으로 금리를 변화시킬까요? 자, 한국은행은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금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참고하는 주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률이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때는 잠재 성장률 수준의 이상의 그 기준금리 인상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물가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2% 수준의 물가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보다 높거나 낮으면은 통화 정책으로 대응을 한다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도 대한민국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금리 더 높다고 바로 기계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1%포인트까지 더 높다면은요, 기계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물가 불안 지속에 따른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은요, 경기 침체 전망만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항공모함 움직임에 비유가 되죠. 그래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면서 진중하게 통화정책을 세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국가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준금리 인하 요건을 지표가 충족하고 그것에 지속성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전망만으로 통화정책에 중요하게 반영하는 게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업과 가게에서 향후 1년간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를 전망한 수치예요. 자, 그런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중앙은행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임금 상승 압력과 가수요 발생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서 중앙은행에서 우선적으로 통화정책에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예요. 왜냐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의 고착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7월 금통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왜 빅스텝을 했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치솟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꺾지 않으면 고물가가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중앙은행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통화정책 세울 때 우선적으로 참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 이제는 좀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통화 정책이 뒤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6시에 7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이 자료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모두의 예상을 깼습니다. 4.7% 역대 최고치가 나온 거예요. 2008년 7월부터 한국은행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조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자, 이 4.7%가 얼마나 높은 수치냐? 올해 1월 달에 2.6%였거든요.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2%인데 4.7%라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6월 달에 3.9%도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다 해서 빅스텝의 근거가 됐는데 거기서 0.8%포인트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특히 7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역사상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했는데 그 효과가 전혀 안 보였어요. 물가 안정 목표 2%고 이번에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이 4.7%야. 그래서 빅스텝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일 줄 알았는데 전혀 꺾이지 않고 더 높아졌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연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치솟아 버리면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이제 명목금리뿐만 아니라 실질금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금리를 봐야 되는데 연말에 기준금리 3%에서 예금금리 4% 맞춘다 하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4.7%면 실질금리로선 마이너스 0.7%포인트가 나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데 적절하지 못하겠구나. 한마디로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치솟았다는 거는 연말 기준금리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8월 금통위에서 추가 빅스텝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거 한 번의 빅스텝만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꺾을 거는 기대감이 사라졌네. 그러면은 한 번 더 빅스텝이 나와야겠구나. 그래서 한 달 남은 8월 금통위에서 빅스텝이 단행되면서 예금금리 3% 중후반이 보편화되고 대출금리도 4% 초중반으로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 부분입니다. 매물은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들더라. 부동산 시장에 이것만큼 뼈아픈 악재는 없죠.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경기도 시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제대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달 사이에 경기도 지역 주요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한 달에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 이게 장기간 이어진다면 억 단위 하락은 시간 문제라는 건데 추가 빅스텝이 단행된다면 하락폭은 더욱더 커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급격한 금리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매가 소화가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은요, 금매가 주도하고 있는 건데 그 금매가 계속 늘어날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같이 발표된 지표 중에서 주목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주택가격 전망 CSI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82를 기록했어요. 이게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 상승 전망이 많다는 거고 100 이하면 하락 전망이 많다는 건데 일반 가계 주체에서 하락을 더 많이 전망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집값 오를 것 같으세요? 나 떨어질 것 같으세요? 지금 떨어질 것 같죠? 근데 평상시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 1월 이후에 이 주택가격 전망 CSI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86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10.4포인트가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무엇이 영향을 받았냐?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이 자산 가격,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요, 일반적으로 민간 소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국 서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미국이 10년 동안 저소비에 시달렸던 근본적인 원인 자산 가격 급락의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대한민국도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위축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의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앞으로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점,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거 이젠 다 아실 건데,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진행될까 이잖아요. 그걸 알려면 기본적으로 물가의 정점이 어디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물가는 10월 달이 정점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10월 물가 정점은요,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전망할 때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입니다. 근데 2021년 10월에 원달러 환율도 낮은 수준이었고 국제 유가도 낮았어요. 앞으로 이게 급락하지 않는 이상 물가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쇼킹 부동산이 생각하는 물가의 의미 있는 변화는 언제부터 나올까요? 저는 내년 3월부터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 시기에 국제유가가 110불에서 120불 수준이었고 또한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를 넘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2022년 3월과 비교하는 2023년 3월은 지금과 다른 물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가 지표는 1년 전 기준과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년 3월부터는 물가가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
통화정책 담당자들을 괴롭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네. 그러면은 시장 상황에 맞게 다시 통화정책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겠다. 그게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 쇼킹부동산에서는 앞으로 집값 하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이 하락세가 언제 끝날 것 같다는 부분도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총정리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영상을 자주 제작하겠습니다. 쇼킹부동산의 기본 모토는 거꾸로 투자하는 방송이고 자산 가격의 영원한 하락과 영원한 상승은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지금도 하셔야죠. 가장 좋은 내 집 마련 방법 바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청약을 넣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앞으로 좋은 분양 쏟아지게 됩니다. 민간택지, 공공택지에서 쏟아집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팁까지 쇼킹부동산 2 청약가부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